여러분, 스웨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높은 복지, 이케아,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한 나라. 그런데 지금 제가 들려드리는 스웨덴의 현실은 여러분의 상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2025년 1월, 스웨덴에서는 단 한 달 만에 32건의 폭발 사건이 터졌습니다. 평균 하루 한 번 이상 폭탄이 터진 셈입니다. 아파트 현관문이 날아가고 거리에서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이 12살에서 14살 사이의 어린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한때 전 세계가 부러워했던 스웨덴이 어떻게 갱단과의 전쟁터로 변했는지, 그리고 왜 아이들이 총과 폭탄을 들게 됐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팩트부터 확인하죠. 2024년 스웨덴에서는 317건의 폭발 사건이 발생하며 202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25년엔 300건을 훨씬 넘길 전망입니다. 총기 폭력은 어떨까요? 스웨덴의 총기 살인율은 2023년 기준 EU 평균의 2.5배에 달했습니다. 2012년에서 2022년 사이 총기 사망자는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유럽에서 알바니아 다음으로 총기 사망률이 높은 나라가 됐습니다. 현재 스웨덴 경찰은 약 6만 2천 명이 범죄 조직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중 약 1,700명의 미성년자가 갱단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범죄율이 낮았던 나라의 현실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취약지역이라 불리는 동네들에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낮은 소득, 높은 실업률, 낮은 학업 성취도가 특징입니다. 많은 경우 이민자 2세, 3세들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통합에 실패한 사람들이 주류 사회 시스템에서 밀려나면서 사회적 고립과 소외감이 깊어지고 분노가 쌓였습니다. 갱단은 바로 이 취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공포와 협박을 사용하여 지역 상권을 통제, 장악하고 동시에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된 거죠. 취약 지역 청소년들에게 갱단은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아이들에게 갱단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경로처럼 보입니다. 스웨덴 갱단의 가장 무서운 전략은 바로 15세 미만 어린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어린이들을 이용하는 걸까요? 스웨덴 법상 15세 미만 아동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벌을 받지 않으니 갱단은 총격, 폭탄 설치, 심지어 살인 같은 가장 위험한 임무를 아이들에게 맡깁니다.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15세 미만 아동의 살인 관련 사건은 3배 증가했습니다. 9살짜리 아이가 무기를 운반하는 충격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갱단은 어떻게 아이들을 포섭할까요? 바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입니다. 틱톡,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같은 곳에서 갱단들은 돈뭉치, 명품, 고급 자동차 등을 보여주며 그들의 무용담을 과시합니다. 갱스터 문화를 미화하고 물질주의를 부추기는 거죠. 그리고 마치 아르바이트처럼 디지털 구인 광고를 올립니다. 말매에서 문 폭파하면 450만 원. 스톡홀름에서 살인하면 7,500만 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합니다. 아이들은 돈뿐만 아니라 학교와 사회에서 얻지 못한 인정과 소속감을 갱단에서 받습니다. 이제 스웨덴 갱단은 단순한 거리 폭력배를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연간 12조에서 18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며 초국가적 범죄 기업으로 진화했습니다. 주 수입원인 마약 밀매 외에도 인신매매, 무기거래, 심지어 복지 사기까지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특히 악명 높은 폭스트롯 같은 갱단 리더들은 터키 등 해외에서 원격으로 작전을 지휘하며 스웨덴의 법 집행을 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갱단은 목격자를 침묵시키기 위해 증인과 그 가족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폭력의 수위는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수십 명의 행인이 갱단 폭력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위협 앞에서 스웨덴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022년 우파 보수 정부가 집권한 이후에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자유주의적이었던 접근법을 버리고 강력한 대응으로 전환했습니다. 먼저 경찰 권한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전자감청, 감시카메라, 그리고 출처가 불분명한 명품까지 압수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가장 파격적인 건 어린이에 대한 조치입니다. 2025년 올해 안에 15세 미만 아동의 휴대폰을 검사하고 도청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이중국적갱단 멤버는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증인은 신분을 숨긴 채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갱단의 보복 문화를 깨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회적 범죄 예방 전략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취약 지역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학교에서의 범죄 예방 노력을 강화하며 범죄 노출 위험이 있는 청소년과 아동들을 미리 파악하고 이들을 돕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실제로 살인사건이 감소하고 유죄 판결이 늘어나는 작은 희망의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초반부터 한 달에 32건의 폭탄이 터지며 갱단은 올해를 역대 최악의 폭발의 해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웨덴의 갱 범죄 증가는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 불평등, 통합 실패, 그리고 소외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결과입니다. 과거에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던 스웨덴식 복지 모델에 존재했던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2살, 13살 아이들이 총과 폭탄을 들고 살인 임무를 수행하는 나라. 이것이 2025년 스웨덴의 어두운 현실입니다. 스웨덴은 강력한 법 집행과 근본적인 사회 예방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며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양극화, 이민자 통합 문제, 청소년 범죄로 고통받는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스웨덴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글로벌 지식 탐구를 이어가겠습니다.